안녕하세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ESG 파트 김윤선 멘토입니다. SKDN은 2023년 구성원 ESG 내재화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BCD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ABCD 프로젝트의 뜻깊은 첫 번째 자리에 와주신 구성원 여러분과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기획해주신 김도현 SKDND 대표님께서 프로젝트 소개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KDND 김도현입니다. 네, 저희 작년부터 DND 3.0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회사가 좀 더 미래에 더 나은 회사가 되기 위한 고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사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전략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보다 의미 있었던 거는 사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저희 카페부터 시작해서 에피소드 같이 하고 해피 수사방 같이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하반기 동호회 활성화하는 문제라든가 저희 가스 지하에서 모여서 저희 게르링하는 나이트 행사를 가졌었고요. 이런 걸 좀 하면서 연말이 훨씬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그 구성원분들이 조금 더 좀 더 실효성 있게끔 회사의 제도들이나 환경들이 정비가 돼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존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방식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SG 담당 임원을 두고 그쪽에서 좀 문화까지도 포괄적으로 ESG 테마를 놓고서 다룰 수 있도록 소셜라이징이죠.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인 비트라는 여러분 가구에서 되게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거보다 이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구라는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게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정훈 사장님 저의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고 저는 사실 디자인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런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어서 항상 도움을 주시는 기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급하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든 조직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여기가 조금 사이에 보시니 써니 준비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너무 이름을 잘 지었죠. ABCD 프로젝트. 그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이름인데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ABCD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MS 본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하는 업무 툴 또 MS 오피스 쪽에 내더라 환경을 다 바꾸려고 그러고 공유 회의할 때 재택근무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도 좀 더 다르게 하고요. 사무 환경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이 중에서 이제 오늘 지식 공유 이쪽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 구성들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비즈니스 파트너나 저희들 고객들까지 포함시켜서 오픈 플랫폼으로 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들을 좀 계속 좋은 것들을 배부를 해서 자주는 못하겠지만 계속 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외부 저희 관계를 맺어주신 분들하고 소통해 나가는 노력들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늘 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고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ABCD 프로젝트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지금 강연을 연사를 소개하는 게 앞서 비트라는 193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가구회사입니다. 아마 현존하는 브랜드 중에서 디자인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 시선을 빼앗겼던 가구가 있다면 그거는 비트라의 제품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연사분은요, 여기 비트라에서 미래의 일과 생활, 그리고 트렌드와 시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트라가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 공간에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제 연사께서 일하는 공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래의 일터와 삶에 대한 인사이트, 전 세계 다양한 유형의
공유 공간을 소개하고 비즈니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영감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파의 길게 연사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So first, welcome from my side. I really appreciate your time today to spend your time in the morning with me and when I share my thoughts and findings. And great to be back in your city. 네, 오늘 우선 이렇게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서울에 와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제 생각을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s a trend scout for the agenda of the future of work, I travel around the globe. And today I will share with you my latest findings and insights on an inspiring journey, a little bit like a Netflix documentation. 네, 저는 비트라에서 트렌드 스카우트로 일을 하면서 이제 미래의 일자리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제가 최신 연구 결과라든지 제가 발견한 것들 또 영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So first to me in person, I'm half German and half Spain. And I live private in the southeast of Bavaria. 네, 저는 이제 독일인이자 또 스페인 계열 출신이고요. 저는 독일에 있는 바이에른 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I live private on a little farm in the forest, a little bit hidden. We produce the energy by ourselves. We produce the heating by ourselves. So we take care about the entire nature around us. 네, 저는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농장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숲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또 난방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nd as it is usual in Germany or like in Bavaria, you share the farm with animals. 그리고 제가 있는 이 바이에른 주에 있는 저희 이 농장에는 또 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But what is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me is to live surrounded by nature. Because if you live surrounded by nature, you are grounded and you are able to understand the world a little bit better.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렇게 자연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자연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살게 되면 더 자연에서 많은 영감과 그런 기운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To my job at Vitra. So, since 30 years, Vitra is publishing a magazine. It's called Spirit. Here you see a few of them. 비트라는 지난 30년 동안 워크 스피릿이라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매거진을 발간해 왔습니다. And in these magazines, we always try to understand what is ahead of us, how the world is changing, and what that means for us as a company, and maybe for you as our customers or friends of the brand. 그리고 저희가 이런 매거진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앞에 어떤 게 놓여 있는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즉 우리의 회사라든지 우리의 고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것입니다. And this is my duty at Vitra. My duty is to understand what is ahead of us and bring all this information back to the company. 그래서 비트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임무는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를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회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And there is an interesting term, it's called future literacy. Future literacy is our own capacity to deal with the future. We can't address the future to someone else. We have to take care about the future for ourselves, as in a role as an employee, a manager, or maybe as a family member, to think what is ahead of us and to be prepared. 그리고 여기 이제 좀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future literacy, 그러니까 미래 문해력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문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직원으로서 또 매니저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미래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And developing and training your own future literacy is a main skill for the decade ahead of us.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문해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want to share with you a story. I went to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in this year.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올해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 방문을 했습니다. And there was a conversation between the founder of the World Economic Forum, Klaus Schwab, and the CEO of Microsoft, Satya Nadella.
당시에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파운더인 클라우드 슈밥과 MS CEO 분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And Mr. Klaus Schwab asked Satya Nadella, hey Satya, let us know, how fast are things changing? What happens next? 그리고 클라우드 슈밥 회장께서 이제 MS CEO 분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And his answer was, the internet needs 30 years to come into our life. Cloud and mobile needs 15 years. But everything what happens now needs just a moment. 그러자 대답하시기를 이제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데까지 30년이 걸렸고 클라우드와 모바일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데 15년이 걸렸다면 이제 오늘날의 변화들은 한순간에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And this brings complexity into our world because things are speeding up like hell and we need currently orientation and guidance.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복잡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지침이라든지 도움이 없는 상태로 이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And what is so interesting in this approach now, that for all of us, we are entering a totally new area, driven by 5 strong driving forces.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5가지 이런 동력에 의해서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20 future markets existing, giving us great opportunities for progress and prosperity. 현재 미래의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20개의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But there is a trap, like always in life. People 하지만 삶이 늘 그렇듯 함정도 존재합니다. People are always looking for a shortcut, for a short answer. 사람들은 늘 지름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And if we think about the future of work, I think there is no short answer. 하지만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생각할 때 지름길이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We have to understand, in March 2020, we transform 85% of all our activities to family, customer, friends, whoever, through a camera. Think about that. 이제 지난 2020년 3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고객 또 친구들과 하는 모든 활동들의 85%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하는 활동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And this changed the entire ecosystem on the architecture. How do we work in general?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 전체를 바꾸어 놓고 또 우리의 어떤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건축물의 방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But there is no easy way to go out of that, like to say, okay, we do not hybrid work. I don't believe that there is an easy answer.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름길이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업무 방식을 택하곤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도입하는데 쉬운 방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And I was inspired by an amazing designer. He's called Nick Foster. I met him years ago. I follow him and I join often on YouTube a lecture.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닉 포스터라는 디자이너를 만나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만난 이후에 유튜브로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분입니다. And he mentioned how important it is not to design the gloss, to really understand the truth behind it, to really go deeper and understand the context of an ongoing changing world.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더욱 깊은 의미를 이해해서 우리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What I show you here is, these are 12 dimensions of a kind of a future of work readiness for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이제 미래에 얼마나 기업들이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12개의 그런 분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It is a little bit like a head-up display for an organization where the organization can prove how good they are developed in these several perspectives here.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각각의 분야에서 각 기업들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미래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 what is so interesting that space, buildings, physical realities can help to improve 10 of these 12 dimensions.
흥미로운 점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나 건물, 이런 물리적인 현실이 이 12가지 분야 중에 10가지 분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that means the future of work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s you are surrounded with. 그러니까 미래의 일자리 또 미래의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지가 결정을 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And during the pandemic, during the years 2020 and 2023, I collected in these days more than 300 reports about technology impact, leadership impact, sustainable impacts, and architecture impact in the story of the future of work. 그리고 팬데믹 기간부터 시작해서 제가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약 300개 정도의 보고서를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바로 미래의 그런 직장이 갖는 기술적인 영향, 또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또 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모아보았습니다. So that means if there are 300 reports outside, there must be something we should look at it deeper. 이렇게 300개나 되는 보고서가 존재한다면 그중 하나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깊게 들여보아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But how could you design out of your perspectives as an employee or as a manager your journey from today into tomorrow? 그렇다면 직원의 입장에서 혹은 매니저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이 아닌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수 있을까요? How could you design your own preferred future or desirable future?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선호하는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So we have to understand how we are coded during a day.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The most of our business happens in a zoom-in perspective.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줌인의 관점으로 운영이 됩니다. Zoom-in means you have maybe a quarter, a half year or a year in your mind, revenues, workforce, projects, responsibilities. 줌인이라는 것은 1년이 있을 때 1년의 한 분기 혹은 1년의 반기 정도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혹은 직원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But that means also if you would check up what's going on today in the term of real estate, in term hotels, bars, restaurants, workspace, you could went to the magazine, Frame magazine, and watch the latest award it's building all over the world to get an ongoing idea what's going on.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을 살펴보면 호텔이라든지 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프레임과 같은 매거진을 통해 살펴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But what would be if you make a journey in the year 2032? Think about in 8 years from now, in 9 years from now, sorry, what will exist or does not exist today? How relevant is what you do in 2030? Think for a second and you mention, wow,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because nobody has an idea what is in 7 years from now. 네, 그런데 2030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7년 정도 남은 시간이 있는데요. 2030년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들 중에 존재하게 될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답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미래에 어떤 것이 존재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를 가질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So for that reason, you have to zoom out. Zoom out means quarterly. You have to make a journey into the future. You should ask yourself, what is in 5 years from now? What is in 10 years from now? What are the driving forces for your business in 5 or 10 years from now? How should you deal with that?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바로 줌아웃 방식입니다. 줌아웃 방식은 이제 매 분기마다 미래로 여정을 떠나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지금으로부터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를지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But how should you do that? There is a method, we call it from insight to impact.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From Insight to Impact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감에서 영향으로라는 뜻인데요.
Insights are all the information you get every day. News, talking to customers, talking to colleagues, watching TV. And out of the amount of insights, immediately you understand the impact of these insights.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본다든지 고객들과 대화를 하거나 동료와의 대화 또 혹은 TV에서 얻는 많은 정보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감을 얻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영감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Since 8 years, I collect all my insights, all my findings in a digital library. It's Flipboard, and in the Flipboard there's the library called Raphael's Flipboard. 저는 8년 전부터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모아오고 있는데요. 바로 라파엘의 플립보드라고 부르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This library is open 24 hours, 7 days a week. 이 라이브러리는 365일 열려 있고요. And you will find inside more than 3,500 stories. 그리고 많은 영감이 담겨 있습니다. 3,500개 이상의 이야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And what is most interesting, more than 100,000 times people flip in my library to get inspiration, ideas or information.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저의 라이브러리에 찾아오셔서 영감을 얻고 정보를 얻어가셨다라는 점입니다. What is important by getting insights, you have to leave your own domain of your business. Maybe you're an engineer, you have to watch out things beyond engineering. 그런데 영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존에 머무르던 우리 사업의 도메인을 벗어나는 활동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엔지니어 분들이시라면 엔지니어의 업무 영역 이외의 것들을 시도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So what I do in my library, I collect articles about technology, sustainability, about leadership, about science in general, about economics, to get a wider perspective what's going on the world. 그래서 저는 제 라이브러리에 이제 기술, 지속 가능성, 리더십, 과학,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관점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And this information helps me to understand where are the driving forces.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이제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동력들이 어디에서 생겨나고 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So the other part, how do I get my information, gaining insights, is traveling for sure. 제가 또 정보와 영감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I was at the CES in Vegas, then I went to Singapore, to Taiwan. Now I'm here. Next week I'm in Austin in Texas. 제가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 CES에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 또 타이완을 방문했었고요. 이제 서울에 있다가 또 얼마 뒤면 오스틴, 텍사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And that helps me to map the future.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제가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So, and out of these insights, I built, we name it the work panorama. 그리고 이런 영감을 바탕으로 저는 우리가 워크 파노라마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You can compare it a little bit like a giant weather map, which gives you, maybe you are a pilot, information about the best flight directions and weather conditions.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조종사라고 한다면 기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비행을 해야 가장 최적의 경로가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ut every journey starts first to come up with questions. We name them what if questions. 그런데 모든 여정은 사실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이걸 what if question, 만약에 라는 question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What if questions, they have an amazing power. 이 what if question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s not about to get a clear idea, a yes or no. What if questions always start your imagination.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예, 아니요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들은 모두 우리의 상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And your inspiration. 또한 영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And in the second step, then maybe when I produce this what if question, I produce posters for the community. 그리고 제가 이 what if question을 이제 만들어내고 나면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포스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And when I leave them, I get like here more than 35,000 downloads. So people are so interested, not in answers, people are interested in questions.
지금 보시면 34,000건 정도의 다운로드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문에 해답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o in the next step, by the way, I love your giant screen. 네, 그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 화면이 너무 커서 지금 마음에 듭니다. I want to have that at home. 집에 이런 스크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should talk to my wife. 네, 제 아내와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So in the next point, what I do is, you see here the abstract about the work panorama. It's like an intro. And then you see here the what-if questions.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맨 좌측에 있는 워크 파노라마가 마치 인트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이 what if question들이 담겨 있습니다. And then you see here topic clusters, or here. 그 다음에는 제가 토픽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Beyond every topic clusters are more than 150, 200 insights. 각각의 토픽 클러스터에는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영감을 바탕으로 나온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And out of these insights, we get a deeper understanding where we should focus on in our research. 그리고 이런 영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향후 연구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Now I want to guide you through a few topic clusters. 그럼 이제 몇 가지 토픽 클러스터를 말씀드릴 텐데요. So the first topic cluster, we name it extended realities. 첫 번째 토픽 클러스터를 저희는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So what are extended realities? We are now in a physical reality. Your building is a physical reality. But beyond physical realities, we also move and work and live in extended and virtual realities. 그렇다면 확장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모두 물리적인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그 중 하나겠죠? 그런데 그 너머에서 우리는 가상 현실 속에서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But ask yourself, how would you build a house with own gravity? How would you build a house where no building codes are existing? How would you build an office building, a hotel, whatever, where there is no limitation of any kind of resources?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혹은 건물이나 호텔, 오피스를 만든다고 할 때 자원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So what happens now that architects, designers, engineers and artists all over the world, they start to design spaces for the virtual world.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건축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가상 세계를 위한 공간을 디자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Enjoy the movie. 네,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So maybe you say now, out of a private perspective, okay, Rafa, I'm not interested in that topic, but out of a business perspective, you should do. 네, 그런데 지금 이 주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I let you know why. There's an entire new generation of metaverse native existing, also in your country.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메타버스 원주민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새로운 세대가 여기 한국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And they are organized in new platforms like Discord. 그리고 그런 분들은 디스코드와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생겨나고 있고 또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Discord is the most impressive chat room for the Web 3.0 or for the metaverse.
사실 디스코드는 웹 3.0 혹은 메타버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챗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nd what is interesting out of a professional business perspective, that all these people who are here, they are working for these industries. And all these industries, they get impact by the metaverse.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디스코드에서 만남을 가지는 모든 분들이 사실 이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인데요. 이 모든 분야는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And that happens all in the last 2 years.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Okay, to the next topic. My next topic is named the Talent Squad.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주제는 탤런트 스쿼드입니다. So we all are talents. It doesn't matter how old or how young we are.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인재입니다. The idea of the Talent Squad is how could we bring in the best setup that on the one way you develop your best potentials and skills, but in the other way, with your skills, you're always in the best team, in the best squad, like in gaming. 그래서 탤런트 스쿼드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인재분들을 모셔와서 이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이나 스킬도 계속 발전을 시키지만 그 가장 좋은 스킬을 가진 분들이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마치 게임에서 어떤 스쿼드가 구성되는 것처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I have two interesting stories for you. The first one is about the topic how a giant company could transform the entire workforce into a new area of business.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인력 풀을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Our journey takes us to the German car company Volkswagen. 이 여정은 이제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에서 시작이 됩니다. Volkswagen, they are currently switching. The biggest plant on the world is in Wolfsburg from consumption cars to electric cars. 지금 현재 폭스바겐은 세계 최대의 공장에서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And they train now their employees, their workforce, by an escape room.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탈출 게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o they build based on serious games, and these games, by playing these games help the workforce to be trained in the new businesses. 그래서 이 게임을 함으로써 직원분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Because what we all have to know is it always takes a time to transfer people from the existing job and the existing business into a new business. But in a good sense, it is possible. 그 이유는 누군가가 기존의 일자리 혹은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일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시간을 들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The next topic is how could we design these corporate design areas, R&D studios, and where companies invent themselves in new invention areas.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제 디자인 기업들 혹은 R&D 스튜디오들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또 새롭게 발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까요? This journey takes us now to Japan, but I want to start with an insight. It doesn't matter in which think tank you watch, it is World Economic Forum, OECD, or like McKinsey, they all say the same. With the second half of this decade, we will do every second dollar with new services or new products.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일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WEF나 OECD 혹은 맥켄지와 같은 그런 자료들을 보시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그 절반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매 2달러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And this story now brings us to Japan.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일본으로 가서 시작이 됩니다. 3 years ago, we met Akio Toyoda, and he told us he has no ideas when cars could fly, or maybe when a car pick them up by a brain interface.
제가 3년 전에 도요타 아키오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사실 당시에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가 우리도 언제쯤 차가 날 수 있을지 혹은 차에 완전히 새로운 혁신적인 인터페이스가 도입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But Toyota is also doing zooming out. What you see here is after a zoom out at Toyota, these are 40 new business opportunities or market opportunities for the Toyota company. 하지만 도요타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줌아웃 방식의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14가지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 기회들입니다. And only 5 of them are related to their old business, to mobility. 그런데 이 중에 5개만이 기존 사업인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And what is magic? Since February 2021, they are building close to the Mount Fuji the new Toyota Woven City on an old Toyota construction plant.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2021년 2월부터 건설이 되고 있는 후지산 근처에 이제 기존 토요타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만든 도요타 우븐 시티입니다. So the idea is to build a one-to-one design and R&D spot for around 6,500 people, bringing them together, working on the latest ideas and innovations.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이제 기본 개념은 이제 모든 6,5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인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R&D와 디자인을 함께 진행하고 그래서 최신 혁신과 그런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njoy the video.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re are very few chances in one's life to work on a project of this scale and with this ambition. For an architect, you would like to find yourself involved in meaningful projects that make a difference. This was not just we have some land available because we're moving some factories around. What should we do with it? No, it was much more deeply rooted in the vision of what kind of a company Toyota is and what kind of a company Toyota can become. Woven City has 3 principles, which is human-centered, living laboratory, and ever-evolving. The exciting aspect of living laboratory inside Woven City is that we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accelerate new products and development, and maybe not just for Toyota. By inviting researchers and scientists into this living laboratory, we hope to be able to partner and learn what kinds of technologies can be practically deployed and also the kinds of technologies that people enjoy and want. Akio has the humility to say that this is not something we're doing to show the world how great Toyota is. This is something we're doing because we want to make discoveries and we have to make those discoveries in partnership with other companies. One of the advantages of having a city that's self-contained on private land is that we can test new technologies at speed and at scale. Some of the technologies that we will test in the Woven City include automated driving, automated package delivery, clean energy, robotics. I'm very excited to see what happens when you combine software and hardware at an urban scale. We can create holistic thinking that would be impossible. I stop here. You get the entire. You can see the entire movie when you get the slides.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나중에 슬라이드 받으시면 꼭 전체 영상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I want to share with you another interesting approach about Talent Squad.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탤런트 스쿼드와 관련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se fast-growing new markets needs also new students. 지금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들은 새로운 학생들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But how could we change the way how we educate and do science?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과학을 활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And this journey takes us to Boston, to the MIT. 이 이야기는 보스턴의 MIT에서 시작이 됩니다. In Boston, they built close to the university for 1,000 students, or 800 up to 100 companies, because the students have to invent something. A new building is called the Engine. 보스턴의 MIT 근처에 이제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더 엔진이라는 공간입니다. And what they do in the Engine, they name it Tough Tech. Tough Tech happens when you combine the latest technology with the latest results of science and you work on the largest problems from mankind.
그래서 더 엔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은 터프테크라고 부르는데요. 터프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신 기술과 함께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통합해 나가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d what is so interesting, how they set up the ecosystem. 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First, they have an amazing infrastructure with all soft and hardware, machines or supercomputing. 첫 번째로 인프라를 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또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Second, they provide a giant network from alumni, scientists,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그리고 전 세계의 이제 졸업생들 혹은 과학자들, 연구자들과 같은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And third, they are able immediately to found the idea with money if the idea is amazing and great.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Okay, let us come now to the next topic. It's called machine minds. 이제 다음 주제인 머신 마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achine minds is the entire idea is how soft and hardware is embedded into our life. 머신 마인드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와서 활용이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The next journey brings us to Seoul, to your country, to the company neighbor. 그래서 이 여정은 서울에 있는 네이버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We visited the company last year in October, and I was impressed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I went into a headquarters where robots and humans use the same space. 작년 10월에 제가 네이버를 방문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제가 어떤 회사의 본사를 방문했을 때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And I love the idea not to separate the robots in a lab, to really learn and educate them, or do by iteration, make the products better in a real life case. 그래서 로봇을 이렇게 별도의 연구실에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에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로봇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Enjoy the video now in your language. 네, 이제 한국어로 된 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What could happen when robots meet 5G? There is a place where massive experiments are being conducted for this. Naver's new headquarters. 네이버가 짓고 있는 저희 사업은 다른 기업들의 사업들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로봇의 두뇌를 로봇에 두지 않고 이걸 클라우드에 둘 거고요. 로봇의 몸과 잘 이어질 수 있는 신경과 같은 통신 방식이 필요해요. 왜 5G를 쓰느냐? 클라우드랑 연계하기 위해서 쓴다가 정답인 거죠. These engineers think that the best way to use 5G network performance is through robots. So for you it's easy to go there. The ground floor is like in your building, an open space, and you see the robots moving there. 네, 그래서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그 SK D&D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로 되어 있고 거기에 로봇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Our next story brings us to Boston. 다음 이야기는 보스턴에서 시작이 됩니다. And I was there in this place in December last year, and you will see now what I find out. 제가 작년 12월에 이 공간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어떤 걸 봤는지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Enjoy the video. Forgot my tools again.
So I got the opportunity to visit Boston Dynamics. The company belongs to your home country company Hyundai.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현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They have currently 1,000 robots in the market called Spot. It's like a dog. You know them for sure. 지금 스폿이라고 하는 그 로봇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강아지처럼 생긴 그 로봇을 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00대 정도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nd they're working on new robots like Atlas. 그런데 이제 아틀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로봇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And now, with the amount of data, with the power of AI and supercomputing, it's getting faster. 그리고 데이터와 AI 그리고 슈퍼 컴퓨팅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The next topic brings us to collaborative environments, because all the things we had before in the talent squad needs environments which are really collaborative, which helps us to get the power from the entire team. 다음 주제는 이제 콜라보 환경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탤런트 스쿼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nd this story brings us to London. 이 이야기는 이제 런던에서 시작이 됩니다. What you see here is honestly an ugly old brutalism building in the city of London. 지금 보시는 건물은 런던에 위치한 어떤 오래된 건물인데요. But what is interesting, the guy who leased the entire building, he had an amazing vision. 그런데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또 임대를 해주시는 분이 이 건물과 관련해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e thought, what would be if this building becomes overnight the center of gravity for the creative industry in London? 그분이 하셨던 생각은 과연 이 건물이 하루아침에 정말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그런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So for all these creators, makers, designers and artists, 그래서 이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 디자이너 또 아티스트 분들이 and to implement then in these buildings studios, shop floors, artist rooms, musician rooms, bars, restaurants, co-working spaces, library, name it.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이제 이 건물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작업장, 또 이제 바도 있고 음악실, 또 코워킹 공간, 그리고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존재하는 그런 건물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And what he achieved overnight to get all these people from art, fashion, design, music, technology, and so on as tenant inside this building. 그래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정말 아트에서 패션, 디자인, 음악,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인재분들이 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It is a giant creative cluster with an unbelievable force which really seduce you.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거대한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o that means whatever you do in these collaborative spaces, you have on the one side it's important to have a vision, but also to think in a narrative, to think in a story. What good happens there? 그래서 이와 같이 콜라보 혹은 협력이 가능한 공간을 만드실 때 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 바탕이 될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he other day now in these days is a perspective that how we should rethink real estate in general. 네, 또 다른 주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우리가 이런 건물 혹은 부동산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nd this example brings us to California, to this new Google headquarters in Palo Alto. 이 이야기는 팔로알토에 이제 새롭게 지어진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새로운 헤드쿼터로 우리를 데려오는데요. This was the first time in the young period of Google that they don't rent a building, that they build a building for their own. They have never done that before. 사실 구글이라는 회사의 역사상 지금까지는 건물을 빌려서 사용했다면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nd by building this building, after they finished that, they learned so much that they published a 229 papers report where they share all their findings, thoughts, and learnings.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정말 알게 되고 배우게 된 내용이 너무도 많아서 229페이지에 달하는 이와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들, 또 발견하게 된 사실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I show you now a video where Hedwig, the architect, together with Bjarke Ingels, explain what they have done. 그래서 지금 보실 영상은 이제 건축가인 비아케 잉겔스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And maybe you summarize it at the end.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Silicon Valley companies had used up all the old workspace that had been made in the 1970s and 80s with cars all around on tarmac, tutus around these buildings, ruining the natural landscape. And it became clear that Google were open to making something that would really improve a district and an area and engage everybody. Google was so keen to not take old models of how work is, but to really explore what could the future be? How do you really connect with hundreds of different kinds of teams and the emotion and passions of all of us? The distinctive thing about the Bayview project is the way that we've made, in some senses, very simple buildings. We've made large, semi-rigid tents, but instead of using canvas or thin metal, we've made the skin like a skin of a dragon or a fish scales. Each one of those scales generates electricity. These roofs capture rainwater, and we store them in rainwater harvesting ponds, which can then be reused within the building. We've got hundreds of new trees, thousands of new plants, and we're using the earth below us to cool and reduce the energy use within the whole building massively. So the sun, the rain, and the earth, all of those things in a kind of harmony. And it seemed to us the workplace needs to be a temple of the values of teams of people who come together. And that means the space needs to be designed for togetherness. And that's why we've ended up with a building with courtyards, with a town-like atmosphere at the lower level, and at the higher level you've got calm and different teams in different points able to feel each other's presence.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을 설계한 당시에는 이제 1970년대나 80년대 우리가 봤던 그런 주변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식의 건물을 짓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경관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라든지 모든 이제 내부 구성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했고요. 그래서 구글은 우리가 기존에 일하던 방식을 기반으로 이런 건물을 만든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지를 고민해 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100여 개가 넘는 팀들이 함께 일하고 그들의 열정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건물이 이제 베이뷰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건물 위쪽이 어떻게 보면 텐트처럼 생긴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캔버스라든지 이런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자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정말 용이나 어떤 물고기의 비늘과 같이 생긴 그런 텐트를 활용을 해서 해가 뜨고 있을 때는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고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렇게 한 대로 모여서 또 활용이 되고 또 이제 냉방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그런 기존의 낮은 온도를 활용해서 이제 냉난방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을 만들 때 정말 함께함, 그 공동체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담았다고 합니다. 와우. So, now it's becoming interesting again. What I mentioned before were all collaborative spaces and physical realities. But how could collaborative look like in extended realities?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협력,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간을 가상현실, 또 확장현실로 어떻게 옮겨올 수 있을까요? Let us jump to the United States. 네, 이제 미국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you see here is the film set from The Mandalorian, a Walt Disney production. 지금 보시는 것은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한 만달로리안이라는 작품의 촬영 현장입니다. The company who produced it is Lucasfilm, and they have a daughter company. It's called ILM.
이 영화를 제작한 회사는 루카스 필름인데요. 그 같은 계열사 회사 중에 ILM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The giant space is called the volume. It's a huge circular space, and the entire walls are video walls. The entire surrounding could switch by a button into a movie setup. 지금 보시는 공간은 볼륨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공간인데요.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원형으로 된 공간의 그 벽 자체가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이 배경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I share you now the video with one prediction. In 5 or 6 years from now, you will have in your company spaces like these, where you could embed your surrounding with the context of your task.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5, 6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의 회사 안에도 이와 비슷한 공간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벽에 송출되는 그런 식의 공간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njoy.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Part of what's been fun about collaborating on The Mandalorian with Lucasfilm and Disney is that we have been able to see through a few technical innovations and a few firsts that I think are going to have a lot of impact on the way television and movies are made moving forward. In partnership with ILM and Epic, we have put together a system whereby which we can have game engine, real-time render, and video wall technology coming together to create a backdrop for the big, beautiful world of Star Wars. The volume is 21 feet tall, it's 75 feet in diameter, run by 7 machines, pumping the visuals onto the screen that's been created in pre-production and can be on the screen within 24 hours of being final. It's incredibly impressive when you first walk out there because it completely surrounds your peripheral vision. And you really quickly forget that you're indoors and you're not out on some planet's surface. It feels like a real three-dimensional environment surrounding you because it is a three-dimensional environment. You can allow your key creatives to all make decisions together so that the shots are captured entirely in camera, which allows for a better performance. And what was so exciting about this is by bringing those people together, things started to click. And we started to realize, well, let's not just do green screen interactive light. If we're going to design the whole set and game engine ahead of time, maybe we could have some in-camera effects. Everything in the volume is designed to both light the actors and to be a background that we can directly photograph. So you end up with real-time final pixels in camera. If you look at visual effects, heavy film. I stop here so you can enjoy also this video. I get a spoiler that in your city there is a volume existing. 제가 이제 영상은 또 나중에 슬라이드 받으시면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스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방금 보셨던 볼륨과 같은 공간이 존재하는 도시가 이미 있습니다. So if you have good connections to your friends of Samsung, ask them they should have a space like this here. 그래서 이제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런 공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y final topic from the work panorama brings us to the story City as a Service. 제 마지막 워크 파노라마의 주제는 서비스형 도시입니다. So what would be, and you do it, you open your office building, you have in the ground floor library, so you think you're building embedded much more in a vivid ecosystem. What would be the next approach? 이제 앞서 제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개방적인 공간이었고 또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생태계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So what you see here is a giant sketch of a vertical city called Geneville, and the architect is John Novell.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제네빌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도시 수직 도시의 어떤 스케치입니다. He had the idea to implement an entire city and all activities in one building for around 4,000 people.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물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Currently it is a study, but it's a kind of a approach to make that in a larger scale.
지금으로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 있지만 이걸 좀 더 확장된 규모로 현실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My last example brings us to another project. Think about what would be if you designed the space of your company so strong that the body language of the space of the architecture tells a lot of stories about the company. 이제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회사의 공간을 디자인할 때 그 공간만이 갖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공간만 들어가더라도 회사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The journey takes us to Munich, to one of the best offices which are currently existing in Europe. The company who owns the building is called Serviceplan. They are a full service agency. And the house of the building is the house of communication.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뮌헨에 있는 어떤 사무실 공간인데요. 유럽에 존재하는 최고의 사무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플랜트라고 하는 그런 풀 서비스 에이전시 회사의 공간입니다. And this building is the best mix between a co-working space, a boutique hotel, a food corner, and a gallery. 지금 보시는 공간은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지만 마치 부티크 호텔과 카페테리아를 모두 합쳐놓은 것 같은 건물입니다. So they have a giant food corner in the basement. 그래서 지하에는 이렇게 거대한 카페테리아가 있고요. They surround themselves with art pieces or video art installation all over the space. 그리고 이 공간 전체에 걸쳐서 벽면에는 여러 예술 작품이 걸려 있어서 갤러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And they have an amazing entrance lobby. With open to anyone in the public, with the restaurants, with a sculpture from Tony Craig, and you see how vivid the space is. 그리고 이제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로비가 존재하고 있고요.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로비이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Okay, coming now to the end of my talk.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What makes it so difficult for us that the coexistence about this virtual and technology world and our desire to be human never saw a huge tension. 이제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가상 기술 또 가상 공간과 함께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사람다운 그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늘 거대한 갈등이, 긴장이 존재했는데요. So let us understand for a second who we are and how we are embedded in this world. And for that we listen to a designer called Dieter Rams about his perspective.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이제 건축가분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subtitle will later be translated. 그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또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가 갈수록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머릿속에 어떤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채 우리 머리를 거쳐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또 소비하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아우라를 분출하기 때문에 디지털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해야지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He is so an amazing mind and so thoughtful. 정말 놀라운 생각이고 정말 사려 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So whenever we think in buildings or whenever we produce products, we serve humans. And there's a guy who came up with a toolkit. It's called the 77 Human Needs. So he designed 77 cards with human needs to understand people better, to serve them better with products or maybe with an office building. 네,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을 하곤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제품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킷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77가지 인간의 니즈라는 그런 툴킷인데요. So he built a card, said like one physical need is health. 그래서 이런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툴킷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툴킷을 보면 이제 신체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카드가 있습니다. And then he described the topic of health, the abstract.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And what happens if it's fulfilled or if it's unfulfilled. 그리고 이 니즈가 충족됐을 때의 상황과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Or another need, for example, an actual need is learning. 또 다른 예시는 바로 학습인데요. Or another one, social need is group belonging.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또 그룹에 대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Or maybe an actual need is entertainment. 그리고 액션 관련해서는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When I share these cards with customers, they're always surprised because they let me know, Mr. Gilling, I never thought about that. 제가 고객분들께 이 카드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놀라시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And then I asked them, what would you do? And they let me know, I would love that all my leaders know all these human needs. Then they are the best leaders to their employees.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리더분들이 이 77가지 인간의 니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정말 최고의 리더가 되고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regarding to the built environment, he would love that the building transform these human needs and support these human needs. 그런데 사실 이제 건물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니즈도 변화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지원하고 제공하는지 그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That brings us to a new perspective because there's a book existing 1 year ago. It's called The Extended Mind from Anne Murphy Paul. 네, 이와 관련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애니 머피 폴이 지은 확장된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And Anne Murphy Paul described in the book that our mind is related to the environment. So there's a strong connection and the environment we're surrounded by help us to learn, understand, be protected, happy, health, whatever. 그래서 이 책에서 주창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우고 또 이해하고 보호를 받고 그런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For that reason, companies like Google investing in new headquarters.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회사가 새로운 본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One of the leading creative universities, the Royal College of Art, invested latest in a new building von Herzog de Meuron. 그리고 또 세계 이제 유망한 그런 예술 대학인 또 영국에 있는 왕립 예술 대학에서 이렇게 새로운 건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Or like a company like DJI get recently the new headquarter in Shenzhen for Norman Foster. 네, 그리고 그 중국 선전시에 있는 또 새로운 사옥을 보고 계십니다. And all these spaces have three main patterns which are really important in physical realities to compare against the extended realities. 그리고 이 모든 건물들은 세 가지 주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현실과 확장 현실이 비교되면서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We need spaces for rituals. Rituals give us intimacy and trust. 우리는 의식을 위한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위한 공간은 우리가 친밀감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se are the places where we could be a little bit hidden or have a chat. 이런 공간들이 바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고요. Or where we have lunch together, or tea or coffee. 혹은 점심을 같이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Or maybe where we celebrate the birthday, or celebrate success, or have at the end of the day a beer together. 혹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성공을 축하하거나 혹은 하루를 마치고 함께 맥주 한잔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And I've seen in your offices before these spaces for rituals. 제가 아침에 이제 사무실 투어를 하면서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ut to invent and to bring prosperity and progress into the companies and the society, we need places for innovation progress. 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번영과 진보를 이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혁신과 진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What would be if the limitation would not be the space, the limitation would your own creativity, because the space allows you whatever you want to do, you can do it. 만약 우리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창의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What would be if you have large halls for several workshop settings during the day? 이렇게 거대한 공간이 있어서 하루에도 몇 개씩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Or what would be if you set up your workspace like an exercise hall for the brain, where you change the setup once or maybe twice a week regarding to the tasks you have in your talent squad? 혹은 이렇게 일하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뇌를 위한 체육관처럼 활용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nd the last example are these spaces for transformation.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예시는 이제 변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How could we learn from each other means how could we leave the view of our floor, of our office, or the space we share with our co-workers and get a wider perspective, a real exploration during the day and meet a lot of people inside the building.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울 때 단순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층이라든지 사무실 혹은 공간을 벗어나서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분들을 만남으로써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These places are driven by visual connectivity that you see what's going on all over the floors.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 이제 시각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각 층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 even in multi-tenant buildings, the tenant don't have to disappear behind a wall or behind a door. 여러 입주사가 함께 존재하는 건물에서도 이제 각각의 입주사가 벽이나 문 뒤로 숨을 필요 없이 함께 이렇게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Or like here, the sneaker company On in Zurich, the new headquarter, they have a ground floor where they split up the levels, but you have a great visibility to see what's going on inside the space. 지금 보시는 건 또 새로운 어떤 본사 HQ를 보시는 건데요. 이제 1층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개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ay, what I've learned. I talk always to bright minds, people who are super educated, who know all these things, but they have also for them the only challenge how to make change, how to convince the boss, how to convince the management, or in the opposite side. And I think what we should try making experiment and providing great experiences.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실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똑똑하고 재능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나 그런 변화의 방향은 알지만 어떻게 경영진이나 혹은 매니지먼트를 설득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I show you now a short sequence out of a movie where an industry leader, Henry Ford, wants to do the next step. He wants to win Le Mans. He never built race cars before. 네,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헨리 포드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레이싱카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의 상황을 담은 그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And Henry Ford asked a young leader, a rebel, Coral Shelby, to help him to build the cars. 그리고 포드는 이제 쉘비라는 기존에 좀 반항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던 분께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But how would you convince or seduce an industry leader? You convince and seduce him by provoke him and giving him an amazing experience what a car could do. 그렇다면 기존의 산업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리더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도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Enjoy my last video. 네, 영상을 또 보시겠습니다. Ready? The name on the middle of that steering wheel should tell you that I was born ready, Shelby. Hit it. There we
Now the next sentence is, I would love that my father get the same experience like I got it now.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는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내가 한 경험과 같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대사입니다. And with one ride, Coral Shelby convinced Henry Ford to go into this race, in this new idea of a race car with $9 million 50 years ago. 그래서 쉘비라는 이 남성이 이제 포드를 설득해서 레이싱카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로 이제 당시 50년 전에 900만 달러로 진입을 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r country every year when I'm here because you are inventors, you are a little bit rebels, you really go forward, you are technology open. 사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나 많은 영감을 받고 가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한국에 오면은 항상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는 분들, 또 조금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 또 기술을 정말 뛰어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Your leading companies belong to 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in the world. Think about that. 사실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유수의 대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들입니다. You can be really proud for that what you achieve. 그래서 그러한 성과에 대해서 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But your duty is the journey never ends. There's no finish line.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여정에는 끝이 없고 미래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 분명합니다. So please be curious, be brave, provoke. 그래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고 또 이제 도발적인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And train every day your future literacy. 그리고 미래 문해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구성원과 내빈 여러분께서 사전에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Sorry, it's just, could you keep it for a while? If you go to the QR code, you get all the information from our session. Sorry. 오늘 세션과 관련된 내용을 QR코드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어서요. 잠시 이 화면에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ake your time for sign up. It's okay. Thank you. 네, 그리고 잠시 이제 QR코드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But we can go ahead with the Q&A session. Do you want to join? 지금 화면은 이렇게 두고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 거라 짐작합니다만,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라파엘 기계 연사께서는 전 세계 100여 개 이상 사무실을 매년 방문하는 경험 속에서 한국의 사무실을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에 방문한 공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So you visit more than 100 offices around the world each year, and I am wondering what kind of impression Korean offices gave to you. That's number one. And number two is, what is the most impressive office that you've visited recently? Okay, so what me most impressed in your country is your ability to adapt and how fast you move things in general. This is not normal in this large scale. 사실 제가 한국의 사무실들을 보고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적응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But also, like today I was in the office from your design department. It is, I would say, it is a high-level office. I would love to work there, honestly. But you see also in your country offices which are maybe 2 centuries ahead of them.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SK D&D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이제 투어를 했었는데요. 저도 심지어는 일하고 싶은 그런 너무나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실 외에도 사실 뭐 2세기 혹은 그 정도도 앞서가 있는 또 더 많은 사무실들도 존재합니다. And if I would think what are the most innovative ones, I would say one of the best designs is this example
von Serviceplan in Munich, what I've shown you up here. 그리고 가장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가장 혁신적인 사무실 중 하나, 또 최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사무실은 제가 앞서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그 뮌헨에 있는 서비스 플랜트라는 회사의 사무실입니다. And one of the best labs for engineering are all these labs from Autodesk around the world. They are really outstanding since 10 years.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연구실 랩이라고 하면 제가 아우토데스크라는 회사의 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가장 우수한 그런 랩이었습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또 한 번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라 가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Hello, I really love Vitra furniture, so that's what brings me here today. 그래서 오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비트라 가구는 지금 살아있지 않은 많은 디자이너들의 가구를 판매하고 있고 그 가치가 그 시대에 좋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금까지도 지켜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So I thought a lot about the future while listening to your presentation, and when you think about Vitra furnitures, most of them are designed by designers who do not exist today. But the reason you keep selling those furniture is, I believe, because the values that were important back in the days still remain relevant.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화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보여주신 사진에만 해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곳이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뭐 장프로베의 스탠다드 체어 같은 체어들이 있었어요. 그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트라가 판매하고 있는 가구들의 가치를 미래에도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공존하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And I know that you pursue the future and changes, but of the many photos that you've shown of even the future-oriented offices, I saw Vitra furnitures like Jean Prouvé's standard chair. So we know that the future is important, but how should we keep the value of Vitra going forward into the future and coexist with those past values? Yeah, you mentioned an amazing point. It's the coincidence of both. So, and I think, so we at Vitra, I think there are two forces for us. 그래서 이제 과거의 가치 또 미래라는 그런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트라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The first is longevity, and longevity not only in quality or a sustainable perspective, also in the perspective of beauty. That this piece of furniture, artifact, is stronger than time. 그래서 첫 번째 그 동력은 바로 장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가구들이 단순히 품질적인 측면에서 혹은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만 오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가구가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축입니다. But also to take care about our memory and our heritage, that give us the guidance and orientation to the future, that we care about that and make that visible by a museum and all our activities to the public and to our own employees.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은 바로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보존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일궈낸 그런 유산들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그런 유산들을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지침으로 삼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시각적으로 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도 있고 또 이제 대중분들이 계속해서 저희 과거의 제품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 to our board, Nora Fairbaum is the third generation, and she helped us to decide what we do and what we don't do.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트라가 펠바움 가문이 설립한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3세대 노라 펠바움이라는 분이 CEO를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걸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또 공간을 구성하거나 어떤 디자인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일의 일부까지 중에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합니다. So you mentioned the 77 human needs. So when you create a space or design a space, like innovative spaces, what are some of the human needs that you put most value on out of those 77 human needs? Learning, for example, also inventing, then I would say playing, and maybe entertainment.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학습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발명이 있을 것 같고, 또 유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4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잠시 없으시나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에피소드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책상 인테리어 관련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학생인데요. 오늘 내용 들으면서 오피스 공간에서 콜라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 공간이 아닌 1인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소통하고 협력, 정보 습득 같은 것들이 디지털에 의존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디지털 확장 현실과 현실이 공존하는 방법과 좋은 1인 오피스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So I am a university student living in Episode, which is the co-living space run by SKD&D, and I am interested in interior design. So I am thinking about creating a business for desk interior design. And today at your lecture, you mentioned that collaboration would be really important in office spaces. But if you think about maybe single-person households or spaces occupied by only one person, then communication, cooperation, or information will be done by digital tools mostly, right? In those situations, should we, make sure that extended reality is combined with physical reality? And what do you think is a good office space for one person? Okay, so I think the last point, the best office place for one person is a super personal question. So if you would ask me, I would go with my Land Rover. I don't have a Land Rover, but I would go with my Land Rover to the forest and would work from there. So I think the super personal decision. 사실 그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1인을 위한 가장 좋은 오피스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개인에 따라서 답이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랜드로버 없지만 랜드로버가 있다고 하면 랜드로버 차를 끌고 숲에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게 저에게는 최고의 1인 사무실이 될 것 같습니다. But first, I love your idea and your approach. I think there's a lot of to do in these single spaces, so one person, multiple spaces. They are not defined now, it's just the beginning. And the other part, for sure, with new soft and hardware tools we get, immediately you immerse yourself somewhere else.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그런 1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확장 현실, 물리 현실과 조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단 접근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과 비교해서 그 1인 공간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발전이 아직은 좀 더딘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앞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Thank you.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아주 많습니다. 네, 저는 D&D 직원은 아니고 D&D 관련되어 있는 셀프 스토리지 업체의 지금 디렉터입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오피스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꼭 제공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꼭 공간이 제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바로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의 서양적인 인간적인 문화와 한국에서의 한국적인 문화, 뭐 한국이 약간 샤이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직에 모여 있으면은 하이어라키가 위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리더의 자질과 그 다음에 리더의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은 리더 부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와 본인은 리더한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궁금합니다. So I'm not part of SKD&D, but I work with SKD&D and I'm a director at a self-storage company. And you talked a lot about ideas and proposals related to future offices, but I believe that humans are the most important when we think about office design. And just because you have a good space doesn't mean that people will automatically just start communicating organically or start using the space as it is intended. So I think motivation is the key, but there ar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Western countries and Korean countries. So for example, Korean people tend to be more shy, and I think that has to do with hierarchy as well. And in order to address that,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is to convince the leaders and for the leaders to have greater capacity.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that the current leadership should experience? And what do you do and what kind of impact do you give to the current leaders? Oka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leaders today is to provide psychological safety. This is the golden ticket in the new future. And out of that, you transform automatically responsibility and initiative to your employees by giving them this freedom. 이제 현재 리더분들에 있어서 지금의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일자리의 어떤 안정성 그런 것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자리의 안정성이, 일자리 안정성이 보장이 되면 그런 리더가 가지고 있던 그런 책임감들을 사실 직원들에게 어떤 제공을 하고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And leaders have to train two kind of skills, their cultural skills and their strategic skills. 그리고 리더분들이 두 가지 스킬을 더욱더 개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문화적 스킬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스킬입니다. And often they're only trained in the strategic skills but not in the cultural skills.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전략적 스킬은 갖추고 계시지만 문화적인 스킬은 좀 부족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And a great source of inspiration are always the most important, the most successful sport clubs. They often have leaders who are super strategic but who are super cultural interaging with their sports stars. 사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영감을 많이 받는 것들은 그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스포츠 구단들인데요. 그런 스포츠 구단의 리더들을 보면 전략도 뛰어나고 이런 기술도 뛰어나는데 그거에 더해서 문화적인 역량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스타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을 참여시키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의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세대 간 가치관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큰 쟁점인데요. 일하는 공간이 혹시 세대 간 소통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So one of the most talked about issues these days is generational divide. It's very relevant for company cultures as well. So we are wondering whether those generational divides can be addressed by office space or office design, and what kind of solutions do you think specifically we can have? Okay, that brings me to the topic of placemaking. Amazing places, amazing public spaces in Europe and Asia and the States, they address themselves to the entire society in this city quarter. So the oldest, the youngs, all of them, the freaks, the introverts, the extroverts, they all come to this place. And thinking in these houses for generations, on this kind that 4 generations are at work, you really have to rethink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out of the perspective of placemaking.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플레이스 메이킹이라고 해서 공간 구성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에 이런 많은 그 공공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장소인데요. 사실 그곳에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세대들이 함께합니다. 뭐 나이로 따지면 이제 노년분들 혹은 청년층, 그리고 또 내향적인 분들, 외향적인 분들, 모든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우리 사무 공간도 그렇게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 양식에 대한 생각들, 기존의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And it's also a duty of the leadership to feel that all of these generations feel comfortable 그리고 또 이제 리더십 분들이 and invited. Sorry. 리더십 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도 이제 모든 세대가 정말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 하고 모두가 이제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구성원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으로 놀라운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라파엘 디겐 연사께 감사드리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